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9일 글로벌 마켓과 국내 속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S&P 500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터치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빅테크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은 환호보다는 비용에 대한 우려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건희 전 여사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며 헌정사에 남을 격변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토픽 5입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인플레이션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랠리로 S&P 500이 장중 7,000선을 넘었으나 빅테크의 막대한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로 시간외 거래는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위협하며 원화와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고 미 의회는 셧다운 시한을 앞두고 강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토픽 5입니다. 사법부의 심판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전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2024년 계엄 사태와 비리 의혹을 단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정부는 장관급 인사를 급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내달 19일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중 7,000포인트를 돌파하며 미 증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동결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을 들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7,000선 안착에 실패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온스당 5,300달러를 넘어서며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매그니피센트 7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813억 달러라는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구축에만 분기 37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사실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메타 역시 광고 매출은 좋았지만 내년 AI 투자 비용이 최대 1,3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16%나 줄어들며 전기차 수요 둔화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그나마 에너지 사업 부문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성장보다 비용을 더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국회가 미국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제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 등 우리 수출 기업의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는 달러 가치 하락을 환상적이라고 표현하며 노골적인 약달러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 인덱스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관세 폭탄과 환율 변동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지형을 뒤흔들 빅딜이 성사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가 무려 19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양측은 관세의 96%를 없애게 됩니다. 특히 인도는 유럽산 자동차에 붙던 110%의 살인적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고 이유는 인도의 섬유와 제약제품 빗장을 풀었습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서방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구체화된 것으로 비슷한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사회가 또다시 총격과 정치적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이 비무장 시민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이 이민세관 집행국 ICE의 강력한 개혁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예산 마감 시한이 불과 72시간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부분적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교통과 안보 등 필수 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전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의 10분의 1에 미치는 선고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보석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는 준엄한 꾸짖음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전직 영부인이 뇌물죄로 법정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결과입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계엄 사태를 명백한 내란이자 셀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은 것입니다. 이 인자에게 이 정도 중형이 내려진 만큼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달 선고 결과는 더욱 가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예고의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캐나다에 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즉시 워싱턴으로 보내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단순히 입법 지연뿐만 아니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된 건데요.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출렁이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특검을 민주당의 사냥개, 늑대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자신의 계엄 선포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꾸미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사과나 반성의 말은 없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중형을 고려할 때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그의 선고 공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베트남 방문 도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칠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의 책임 총리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진보 진영의 전략가이자 킹메이커로 불렸던 고인입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거목이 졌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신 운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장례 절차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과 정세는 불확실성의 심화와 과거의 청산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글로벌 시장은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의지와 빅테크의 막대한 비용 지출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S&P 500의 7천 돌파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AI 거품론과 셧다운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대내적으로는 전직 대통령 부부와 총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로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치들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주가지수 7천, 관세 25%, 그리고 징역 23년. 이 숫자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극단적인 변화의 시기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생존과 사법적 정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2026년 1월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 위태롭습니다. 신경 써야 할 산업, 비즈니스 예상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및 부품.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 현실화 시 현대차 기아 및 부품 협력사 영업이익률 급락 불가피. 북미 현지 생산 비중 확대 전략 가속화 필요. 두 번째, IT 및 반도체. MS와 메타의 공격적 캐펙스 계획은 HBM 등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엔 호재 인하. 단기적으로는 AI 수익성 논란의 주가 변동성 확대. 세 번째, 방산 및 안전자산. 미 정부 셧다운 리스크와 국내 정세 불안정으로 금,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산주 관심 유지. 다음은 토픽과 관련된 주식 테마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 자동차 수출주, 관세 인상 리스크 직격탄, 현대차, 기아, SL, 화신 등. 긍정적 AI 인프라 전력주, 빅테크의 지출 확대 확인, 전력 설비 및 냉각 시스템 수요 폭증 예상,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데이터 센터 리츠 등. 중립 수혜 인도 관련주, 인도 EU, FTA 타결로 인도 내 생산 기지를 둔 기업이나 인도 시장 진출 기업 반사이익 가능성, 인도 진출 소비재, 인프라 관련주. 시장의 공포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와 AI 투자의 이면을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내일도 이 격변의 현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